제23기록 태백 302호의 밀랍 인형 1998년 실종 사건과 박제된 인간들. 영원히 멈춰버린 아름다움 그 기괴한 집착. 기묘한 기록 보관소 23번째 기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부패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공포 중 하나죠. 하지만 여기 그 섭리를 거부하고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영원함을 박제하려 했던 한 남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할 사건은 1998년 강원도 태백의 어느 쇠락해가는 탄광촌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성인들이 소리소문 없이 증발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치부했지만 훗날 302호의 문이 열렸을 때 드러난 진실은 대한민국 범죄 사상, 유례없는 광기와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 보관소는 사람을 부품으로 여겼던 어느 수집가의 방을 기록합니다. 혹시 지금 방 안에 정교한 인형이나 마네킹이 있다면 잠시 벽을 보게 돌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숨소리를 흉내내며 당신의 관절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302호의 은밀한 취미와 1998년의 실종들. 1990년대 후반 태백의 한 노후 아파트는 폐광의 여파로 빈집이 늘어나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전입 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302호의 남자 박씨는 주민들 사이에서 은둔형 인형 수리공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낮에는 커튼을 겹겹이 쳐둔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드릴 소리와 기계톱니다 바퀴가 맞물리는 소음, 그리고 무언가를 깎아내는 기이한 마찰음을 내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여행을 왔던 20대 연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행적은 박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탐문했지만 박씨는 인형 작업에 몰두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씨의 집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짙은 장미 향수 냄새와 코를 찌르는 포르말린 냄새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냄새를 그저 독한 방향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방 안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육신의 단백질 악취를 가리기 위한 처절한 가림막이었습니다. 박씨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신체를 단지 완성되지 않은 인형의 골조로만 보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납치한 뒤 그들의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 마비를 유도하는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감각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상태. 박씨는 그 상태의 인간을 자신의 작업대 위에 눕히고 영원한 예술을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다 박제된 일상의 풍경. 실종 사건 발생 3개월 뒤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서 흐르기 시작한 정체 모를 검은 점액질 때문에 마침내 302호의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을 덮친 수사관들은 눈앞의 풍경에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사라졌던 연인과 한 남성이 단란하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부 위에 두꺼운 밀랍과 파라핀이 수십 겹 입혀진 채 관절마다 정교한 태엽 장치가 박힌 인간 인형들이었습니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온몸의 털을 하나하나 뽑아낸 뒤 끓는 파라핀을 부어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을 두피에 하나씩 심어 넣는 기괴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수사팀이 그중 여동생 역할을 하던 인형의 손을 잡았을 때 딱딱한 밀랍 안쪽에서 미지근하고 비릿한 점액질이 울컥하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은 매끄러운 인형이었지만 그 두꺼운 밀랍 껍데기 안쪽에서는 여전히 장기들이 부패하며 가스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는 이 가스가 배출되도록 피해자들의 등 뒤에 작은 구멍을 뚫고 정교한 배기밸브까지 달아두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박씨가 연출한 행복한 가정이라는 연극의 배우가 되어 영원히 썩어가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심장 태엽의 비밀 멈추지 않는 궤종시계의 동력. 박씨의 방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거실 정중앙에 놓여있던 거대한 궤종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는 배터리나 외부 동력 없이도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째깍, 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시계의 뒷판을 뜯어내자 시계의 추 대신
방부액에 담긴 실제 인간의 심장이 복잡한 전선과 태엽에 연결되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인형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와 근육의 수축력을 동력으로 삼는 기괴한 기계 장치를 고안해냈습니다. 심장이 뛰는 미세한 떨림이 톱니다. 바퀴를 돌리고 그 톱니와 연결된 낚싯줄 같은 투명한 실들이 거실에 앉아있는 인형들의 손가락과 눈꺼풀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인형들이 가끔 눈을 깜빡이거나 찻잔을 입가로 미세하게 가져갔던 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나의 태엽을 받은 자들은 중력을 이기고 영원히 춤을 출 것이다. 이제 마지막 핵심 부품인 나의 심장을 이 시계에 바칠 시간이 왔다. 실제로 현장에서 검거될 당시 박 씨의 가슴 부위에는 스스로 가한 흉측한 절개 자국이 있었고 그 안에는 금속 태엽 뭉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 스스로가 인형이 되어 영생을 꿈꾸던 미친 수집가였습니다. 영적인 고착, 사라지지 않는 움직임과 태엽 소리. 박 씨는 체포 직후 병원 이송 도중 자해로 사망했지만 302호의 공포는 그의 죽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폐쇄된 아파트를 청소하러 들어간 용역 업체 직원들은 낮에도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비어있는 거실에서 태엽 감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벽 너머에서는 제발 나를 멈춰줘 라는 가느다란 여자의 목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처음 진입했던 김 형사는 은퇴 후에도 평생을 정신과 치료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관절 마디마디에 차가운 드릴이 박히고 누군가 자신의 힘줄을 실로 묶어 당기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잠결에 자신의 팔이 제멋대로 움직여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마리오네트처럼 기괴한 각도로 팔다리가 꺾여 있었죠. 박 씨에게 육신을 난도질당하고 기계 부품이 심어졌던 피해자들의 원한은 그 장소에 강력하게 고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인형으로 조작되었던 그 끔찍한 감각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태엽에 묶여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업체가 인형들을 모두 치운 뒤에도 거실 바닥에는 매일 아침 사람의 형상대로 굳은 밀랍 찌꺼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밤새 그곳에서 인형 놀이를 강요당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유. 태백의 그 아파트는 현재 철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진 건물에서도 여전히 기괴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무릎이나 팔꿈치가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마치 누군가 내 몸을 끈으로 묶어둔 듯한 현상을 겪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가의 구체 관절 인형을 수집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소름 끼치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인형을 산 뒤부터 밤마다 집안 어디선가 드릴 소리가 들리고 인형의 눈동자 위치가 매일 미세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입안에 파라핀 조각이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영혼은 여전히 완벽한 인형의 집을 꿈꾸며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실물 인형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의 신경계 속에 자신의 태엽을 심으려 합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든 사이 그는 당신의 등 뒤에서 조용히 드릴을 꺼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척추 사이에 금속선을 꿰어 당신을 영원히 늙지 않는 자신의 수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지된 시간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오늘 기묘한 기록 보관소가 분석한 태백 302호 밀랍 인형 사건 어떠셨습니까? 인간의 뒤틀린 소유욕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벌어지는 참극은 그 어떤 귀신보다 잔인하고 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 잠시 자신의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 끝이 부드럽게 움직입니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지나요? 만약 어디선가 끼익하는 작은 금속 마찰음이 들리거나 팔꿈치 안쪽이 찌릿하게 아파온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십시오. 당신의 신경 끝에 걸려있는 박 씨의 실을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수집 목록에 올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자기 전에 꼭 온몸의 마디마디를 스트레칭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굳는 순간 당신은 박 씨의 새로운 302호 입주자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차가운 밀랍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력을 지켜줄 유일한 동력입니다. 다음 24화는 더 기괴한 기록을 열겠습니다. 인천의 어느 폐업한 정신병원 지하, 밤마다 환자들의 비명 대신 들려오는 타자기 치는 소리와 그 타자기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미래의 사망 통지서의 진실. 제24기록 예언하는 타자기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부디 굳지 마십시오.